Let's get it. 자, 지인분들 촬영입니다. 자, 요거도 봤을 때 센터 잡고 나서 지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신랑님 측의 하객분들은 남자분, 신부님 측의 하객분들은 여자분들이 수적으로 많을 거거든요. 해서 밸런스를 조금 잡다 보면 결론적으로 앞쪽에는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와야 된다 했다, 그죠? 네네. 원반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중에서도 키가 그렇게 안 크신 조금 보통의 남성분들이 계시면 앞쪽으로 조금 보내주셔야 되고요. 뒤쪽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까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맞추셨다면 세 번째 줄 뒤에 있는 요쪽 선들은 요쪽 줄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이 좀 쏠려 있으면 반대편으로 쭉 넘겨야 됩니다. 줄을 잘 세워 주셔야 됩니다. 뭐 어차피 지인 사진은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두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인이 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뭐 너무 많이 왔을 때 그죠. 네, 근데 그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케를 받으시는 분을 뒤에 찍어야 돼요. 네, 부케를 던지는 게 시계의 끝을 의미하는 거니까 부케를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 팀을 뒤쪽으로 몰고 그보다 조금 먼저 촬영하시는 분들하고 잘 나눠가지고 촬영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에 설명드렸듯이 가족 사진하고 줄을 세우는 방법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한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 정도 차이 말고는 키가 크신 분들 뒤로 보내고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는 거. 그럼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잘 웃고 계세요. 네, 좋아요. 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들 잘 웃게? 약간 미소 짓고 막 웃게 하는 것들은 작가님들의 개개인의 다 이 노하우들이시거든요. 그럼 우리 찍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공개해 주시죠. 하나만 네, 하나만 공개하자면 네, 신랑님을 지칭하세요. 신랑님 표정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떠시죠? 신랑 표정? 웃고 계십니다. 웃고 계시죠? 예. 보통 웃고 계시거나 무표정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웃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인다 혼자. 혹은 안 웃고 있다. 혼자 표정이 이상하다. 기분이 안 좋으신가? 농담을 몇 마디만 하시면 다 같이 웃습니다. 네, 해서 신랑님한테 조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신랑이 표정이 어떻다. 뭐 이런 걸 건드려 주시면 하객분들도 대부분 표정이라든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팁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예전보다 원판 비중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스냅에 비해서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이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그렇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의미를 떠나서 제가 뭐 이제 집에서 봤을 때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 스냅은 잘 안 봅니다. 스냅은 사실상 이쁘게 나와서 결혼식을 하고 난 당일 그때까지 하고 뭐 한두 달 앨범 나왔을 때까지는 괜찮게 보는데 오히려 비율로 봤을 때는 원판 사진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다, 그죠? 스냅에 대해서 엄청 집중을 하고 사진을 많이 찍고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쓰시긴 하는데 그죠. 원판은 그 상대적으로 되게 좀 신경을 쓰는 비율이 좀 낮다, 그죠? 사실상 나중에 봤을 때 훨씬 의미 있고 대화가 되는 사진은 원판 사진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요즘에는 패백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 생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패백과 이제 일반 결혼식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친척들이 용돈을 주십니다. 아, 그렇죠. 절 한 번에 최소 그죠? 5장. 중요하거든요. 네, 많게는 뭐 부모님들은 가장 큰 차이를 꼽자면 서양식과 동양식을 결혼식 안에서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패백을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저는 꼭 할 겁니다. 네, 꼭 하십시오. 저도 네. 주도권이 뺏겨가지고 뭐 그 돈이 결혼식을 하거나 어떤 스튜디오 사진을 찍으면 신부님이 무조건 주입니다. 그렇죠. 주로 그렇죠. 신부님이 그건 알고 주예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패백실은 신랑님 쪽이 줍니다. 전통 혼례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죠? 신랑님 쪽이 무조건 기준이 됩니다. 어떤 기준 안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일이 신랑님들 잘 들으세요. 패백밖에 없습니다. 패백을 하시는 거 괜찮아요. 하셔야겠네요. 네, 하고 자, 대부분 패백실을 가시면 이 앞에 있는 음식들 그리고 술잔, 주전자 이런 것들이 정돈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는데 이 정돈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해서 맞아요. 포토그래퍼들이 요거는 세팅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놓여 있는 음식이라든지 주전자가 있다면 일단 상부터
뒤에 여기 보이시죠? 병풍을 기준으로 요 센터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는 지금 음식이 다른 데보다 하나가 더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 요 밤대추 쌓여 있는 거하고 네네. 구절판이라고 하거든요. 구절판 요게 있는데 요게 항상 두 개가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기본 세팅이에요. 밤대추 쌓여 있는 거 요거하고 구절판 보이시죠? 네. 구절판 요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중에 두 개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있어요. 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요 정도 자 3등분으로 나왔을 때 요 위치에 밤대추 그리고 요 위치에 구절판이 오면은 안정된 구도가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리고 요 밤대추가 쌓여 있는 거 앞에 신랑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구절판 앞에 신부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룰입니다. 여기서는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음식 앞에 놓으면 어쨌든 3등분으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지금 딱 봐도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안정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다 그죠? 네. 자, 요 각도로 이렇게 앉혀주시면 가장 보기 좋은 각도가 되고요. 사진 각도를 너무 낮추고 나면 음식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 앵글을 잘 맞추셔가지고 그러네요. 요 상위에 있는 음식과 신부님 측에서 음식을 준비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을 준비해 오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드러나게 보이게 촬영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 사진은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신랑님 측 사진이거든요. 그대로 봤을 때 신부님 뭐 이제 이렇게 신랑 신부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봤을 때 한복하고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십니다 헬퍼님들이.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잡아주게 되거든요. 해서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시고 무릎 위에 손 올리고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자, 옷 아래, 단추 아래 부분 넥타이가 많이 튀어나와 계시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면 되게 지저분해 보입니다. 아버님들은 직접 저희가 가셔도 잡아드리고요. 헬퍼님들한테도 따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앉으시기 전부터 단추 아래 것까지 잘 잠궈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편안하고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고요. 앉고 나서부터도 조금씩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체크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셔야 좋고요. 자, 마지막 사진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자, 요 신랑 신부님은 특이하게 일본 분들이시거든요. 네, 해서 양반다리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이세요. 손이 위치가 조금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무릎 쪽에 손 가져오시고 마찬가지 그래도 저는 요거 부분도 잘 신경을 썼습니다. 넥타이 끝 부분 안 튀어나오게 넥타이 끝을 이렇게 탁 나와 있으면 하는 것 같은. 그렇죠. 저게 좀 약간 은근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해서 단추를 아래 거를 잘 잠그시고 자, 팁을 드리자면 넥타이를 접어 넣습니다. 접어 넣으면 깔끔하게 잘 떨어지시고 옷이 정돈이 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자, 원판에서는 이렇게 세 장이 그냥 기본 컷이고요. 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패백 사진은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네, 음식이라든지 이런 색깔들이 컬러가 되게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선이 많이 뺏기거든요. 특히 구절판 같은 거 막 9가지 먹을 거리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네, 배가 고프신 분들은 무조건 이걸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제 원판 패백부터 원판 본식부터 해서 패백까지 어떻게 찍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완벽한 정답이라든지 뭐 이런 정석 같은 거, 그렇죠. 뭐 이런 스탠다드는 완벽한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연간의 이런 그렇죠. 노하우의 한 부분이고요. 제가 교육할 때 저희 후배분들한테 제가 설명하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좀 장황하고 좀 길게 했었고요. 사실 이런 설명을 들을 데가 없어요. 찍다 TV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본식 스냅을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 한참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원판 사진 잘 찍어보기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디오스.